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예약 구매로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책 보이시나요? 사라지네요. 제 앞으로. 이 책이 어제 이제 막 배달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웬만해선 다 어제 받아보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어제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제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집필한 책인데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해요.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석이 또 오늘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들은 직접 이제 저랑 코드 쳐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배운 코드를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미 또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현업에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또 얻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이어서 배워볼게요. 네, 결측치가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나무위키에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왼쪽에 휴지심이 있죠? 네, 여기 휴지심이 있는데 휴지는 없습니다. 이게 내 값이 0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널 값으로 결측치, 아예 휴지심조차 없습니다. 뭔가 차이를 좀 눈에 띄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결측치는 데이터의 값이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결측치로 이제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A, 난, 그리고 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부 다 결측치로 사용이 됩니다. 결측치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분석할 때 항상 결측치를 전부 다 처리를 해주는데 그 이유가 분석 결과가 이제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는 예측 모델의 성능을 저하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의 완전성을 또 저하할 수 있고요. 신뢰성을 저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측 처리가 꼭 필요하고요. 결측치는 결측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르게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결측치가 데이터의 5% 미만이라면 일부분에만 결치가 존재하므로 결치가 있는 행을 삭제하는 게 적절하고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 손실이 돼서 분석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결측치가 데이터의 5%에서 20% 사이라면 결치가 꽤 많은 상태이므로 삭제보다는 대체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요. 평균, 중간값, 최빈값 등 사용에 대체하거나 필요에 대한 모델 기반 처리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결제치가 데이터의 20% 이상이라면 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열 제거를 권장하지만 데이터 손실이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데이터셋이 작거나 해당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모델 기반으로 대체를 하거나 예측 모델을 통해 결측치를 보완하는 게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중요성, 분석 목적, 데이터 양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열을 제거할지 대체할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사실 제가 이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고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질문이 하나 이제 나왔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1주차 강의에 오늘 들으신 분들도 한번 여기 보시면 좋은데 여기를 단톡방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결측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 행을 삭제한다고 이제 제가 처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적 기준은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율이 적더라도 결측치가 있다는 것은 다른 행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게 행을 제거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답변을 드린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해놨는데요. 제가 제시한 결측치 비율은 이론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절대적 규칙이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업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제가 지금 비율만 제시를 했는데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비율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다른 이제 방법들을 배우게 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여서 그런 걸 하나로 이제 결식 처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식 처리하는 비법도 데이터 분석과 역량에 좀 달린 거죠.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할수록 여러 케이스를 겪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했다, 어떤 걸 결합해 사용했다, 여러 가지 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또 이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단순히 비율만을 가지고 결정하진 않고요. 분석 목적이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결직 처리를 유연하게 좀 처리할 수 있어요. 책에서 좀 이런 걸 좀 다뤄놨고요. 그래서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결제가 존재한 이유 자체가 중요한 정보를 내포할 수가 있어요. 의료 데이터는 단순히 누락된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복약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실제로 수능도가 낮거나 치료 계획에 문제가 있었음을 또 시사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결집치를 보더라도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왜 이게 결집치가 생겼을까요?
부터 회의를 시작합니다. 결측치가 발생한 이유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와 또 협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결측치가 단순한 실수로 누락된 건지 아니면 환자의 특정 행동 패턴이나 건강 상태를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건지도 또 파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료 데이터 특성상 데이터셋이 워낙 좀 적어요. 정말 빅데이터 정말 수만 개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은 막 한 10줄 날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의료 데이터는 워낙 적은 데이터셋을 데이터 분석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최대한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이것도 데이터 분석의 역량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결측치가 존재한 이유로 삭제하기보다는 결측치가 새로운 변수를 활용해서 아니면 적절한 대책값을 찾아서 채우는 방식으로 데이터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질문이 나왔는데 좀 좋은 질문이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단톡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또 이어서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겠죠? 그중에 저는 한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몇 가지를 이제 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추후에도 배우실 때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좀 익숙하다. 근데 다른 방법이네 하는 그런 뭔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은 이제 어떤 게 오더라도 좀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뭔가 앞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신부전 데이터셋 결측치 처리하기. 결측치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저희는 for 반복문을 통해서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각 열의 결측치 비율을 계산해 볼 거고요. 결측치 비율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이 해당 열과 결측 비율을 출력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는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한번 그래서 설명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늦게 들어온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는 적지 마시고 저희 질의나 시트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은 이제 5번 수업에 늦으신 분들을 위한 문서 누르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또 반복문을 통해서 각 컬럼별 결집지 비율을 계산해서 문자열을 출력해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설명 듣고 처음 하신 분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주석에 엄청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석 보시고 한 번 더 이해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저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문 같은 경우는 파이썬 기초 문법이죠. 반복문인데요. i가 반복자가 되고 in,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줍니다. 이게 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저희 처음에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age, span type 이런 식으로 각 컬럼별 열 이름이 적혀 있네요. 이 포문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i라는 반복자에 이 age라는 문자 열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바퀴 때, 두 번째 바퀴 때는 ses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바퀴 때는 chest pain 타입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열의 이름 개수만큼 포문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미싱 밸류 레이트라는 변수의 등호 표시로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요. heart라는 변수의 특정 변수를 가져오는데 i가 뭐였죠? 첫 번째 바퀴 때는요. age라는 문자열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가 또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바퀴 때는 age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age 변수의 isNa는요. 저희 아래쪽에서도 배울 건데 잠깐 올라가서 볼게요. 결측치 값이 true 그 외에는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거기다가 점 썸을 해주면은 결측치의 합을 구해줘요. 결측치가 true 값으로 나오는데 그 true의 개수를 구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age 변수에 대한 결측치 개수가 출력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 len heart는요. 이 heart 행의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행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결측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 100을 해준 이유는 저희가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준 거예요. 자세한 설명 위에 다시 나와 있는데 충분히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줘서 그 값이 미싱 밸류 레이트라는 변수에 할당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if은 미싱 밸류 레이트가 0보다 크다면 이란 조건부죠. 이 미싱 밸류 레이트가 지금 결치가 존재하면은 뭔가 정수로 이루어져 있겠죠? 숫자가 받게 되는데 그때 0보다 크다면 결국 결측치가 있다면 if문을 통과하게 돼서 프린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중괄호 0, 중괄호 1 같은 경우는 이것도 파이썬 문법에 나오는
문자열 포매팅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i라는 게 이 0번째 대가 중괄호에 매핑되게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 함수에 들어가 있는 이 해당 결과가 이 중괄호 1에 매핑되게 됩니다. 위에도 설명드려놨어요. 이 내용도 저희 책에는 이제 기초 내용을 다루지 않고요. 파이썬 기초 문법이라는 핸드북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핸드북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기초 문법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결측치가 있는 3개의 열만 이 프린트 문으로 출력이 돼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율을 구해봤고요. 각각 변수마다 어떻게 결측치를 처리할지 적어놓은 장인데요. 결측치를 처리할 때 resting bf 같은 경우는 결처 2.94였고요. fasting bs는 9.91, 헐트 디시즈는 0.22%였습니다. 앞서 배운 이론에 따르면 5% 미만의 결측치 행은 삭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셋 자체가 918개,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저희는 제거를 아주 약간 헐트 디시즈가 한 몇 개였죠? 굉장히 적은 퍼센트에서 얘만 이제 제거를 할 거고 나머지는 5% 미만이어도 제거를 하진 않고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설명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가지 함수 배워볼 거고 결측치를 가진 행을 제거할 때는 드랍 NA 함수 하나씩 볼게요. NA 함수는요. 결측치를 특정 값으로 채우거나 대체해서 처리해 주는 거고요. replace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NP는 뭐였죠? 저희 처음에 numpy 라이브러리 가져올 때 NP라는 이제 요약어, 애칭으로 부를 거야라고 선언해 줬어요. 그래서 np.non은 numpy의 결측치를 의미합니다. 이 결측치를요 특정 문자열로 변환시켜줘 그렇게 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문자열 바꾸기 함수를 통해 처리해 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측치 가진 행을 제거할 때는 드랍 NA 이용하셔가지고 SS는 0은 존재하는 행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1은 열을 제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열만 제거하고 싶다는 सब셋이라고 해서 제가 이건 질의응답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제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이제 책에서는 엄청 구체적으로 지금 강의엔 없으니까 제가 질의응답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작성 한번 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실행하셔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석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ill N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치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918개 중에서 91개 정도 결치치가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fasting BS 같은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측정된 혈당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먼저 밸류 카운트를 한번 찍어볼 건데 이건 같이 그냥 제 화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쪽에서 통계할 때 배울 함수인데요. 밸류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패슨 BS에 대한 범주에 대한 각각의 개수를 구해줘도 굉장히 유용해요. 이건 아래쪽에서 같이 배워볼 거고 0일 때는 919개, 1일 땐 208개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fill n에 이용해서 만약에 결측치가 있다면 0의 값으로 대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훨씬 더 값이 많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0의 값을 넣어주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클릭해보면은 처리가 됐어요. 저희가 따로 출력은 안 해줘서 왼쪽에 체크 버튼 생기면은 이제 된 겁니다. 다음은 리플레이스 함수로 만들 건데 여기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저희 질의응답 시트에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resting BP라는 변수를 볼 건데요.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이고요. 918개 중에서 27개의 결측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번에는 저희 의료 데이터 분석에서는 평균값보다는 좀 미디안, 저희 중앙값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좀 데이터가 이상치도 좀 많고 왜곡된 결과가 좀 많이 나와서 웬만해서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중앙값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lt resting bp라는 변수를 replace 함수 이용해서 할 건데 결측치를 특정 문자열로 바꿔줘 라고 했을 때 이제 중앙값을 넣어주게 된 거죠. 실행시켜서 체크 버튼 생기는 거 보면은
처리가 잘 됐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한번 타이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파이썬 문법 핸드북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책을 구매하시면 거기서 이제 파이썬 문법 무료 핸드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앞쪽에 이제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네, 드랍 NA 함수는 결책치가 있는 행 전체를 제거할 때 사용을 해주는데 할 때 디스지는 굉장히 적어요. 지금 918 중에 2개 정도라서 이거는 그냥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라서 사실상 이걸 제가 채워 넣기보다는 제거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2개기도 해서 제거해 보겠습니다. XS는 0이라고 하면 결제에는 행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인플레이스 매개 변수의 true로 이제 인수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원본 데이터셋, 헐트 변수 데이터셋을 자체를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 또 넘어가 볼 건데요. 결책지 처리 후에 결지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앞서서 배웠던 인포 함수 이용해서 한번 저희 결지 잘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명령은 제가 입력을 해놔서 같이 출력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은 저희가 원래 918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방금 헐트 디시즈라는 저희가 변수에 2개의 행을 날려서 916개로 변경된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전부 다 결책시 처리가 완료가 돼서 모든 행이 916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잘 처리가 됐습니다. 윤태님 제가 답변 드렸는데 책 구매해 주시면 거기 앞쪽에 문법에 대한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부전 데이터셋 통계 처리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에서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니라는 거는 이제 평균값, 메디안은 이제 중앙값, 밸류 카운트는 열의 빈도수를 파악하는 거, 파이브는 다양한 통계량 요약, 그룹 바이는 그룹별 집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타이핑 쳐보도록 할게요. 책에 지금 안 보이네요. 제가 그럼 좀 이따가 그 질의응답 시트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챗봇이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수업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맥스 HR 같은 경우는 달성된 최대 심박수인데요. 한번 평균값과 중앙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은 136, 중앙값은 138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변수에 대해서 좀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평균값과 중앙값이 값이 지금 많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값이 차이가 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좀 잘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제 값이 다른지, 어떤 왜곡이 있었고 어떤 이상치가 존재하는지를 좀 알기 쉽게 파악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한번 구해봤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의 빈도수 구하기. 여기도 한번 타이핑 쳐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밸류 카운트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카테고리의 각각의 이제 개수를 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데이터셋이 워낙 길다 보니까 각각의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해 보면은 패스트페인 타입이라는 이제 변수에 들어가 있는 4가지 범주에 대한 각각의 개수가 구해진 거 보이시죠? 한번 구해봤고요. 이번엔 통계량 요약하기. describe 함수 이용해서 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봤습니다. 하나씩.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함수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다양한 통계량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 평균, 표준 편전, 최소값, 4분의 수를 전부 다 나타내 주는데 볼게요. 이것도 한번 타이핑 이쪽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실제로 describe 이제 함수 이용해서 한번 쫙 찍어보면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구나 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책엔 또 AGG라는 함수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원하는 함수들만 넣어서 각각의 이제 변수마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력해보겠습니다. 총 3가지 변수에 대해서 describe 함수 이용해서 여러 가지 통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G 콜레스테롤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각각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평균값은 얼마인지,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그리고 최소값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죠. 제가 아래쪽에다가 각각의 이제 설명을 또 책에서 이제 캡처도 왔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값은 이런 의미를 가지구나 하고 좀 더 이런 describe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데한 값인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지금 109라는 이제 값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에 비해 비교적 크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별 집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룹별 집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정말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그룹 바이를 잘 쓰면 데이터 분석과의 좀 역량을 좀 이렇게 확 올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한번 써보시면 더 아실 수 있는데 이거를 꼭 복습하실 때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룹별 집계를 해볼 예정인데요. 헐트 디시즈와 체스트 페인 타입을 묶어줄 거고 에이즈, 맥스 HR, 콜레스테롤의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핑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한번 출력해보시고 다 하신 분들은 아래쪽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룹 바이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헐트라는 저희 이제 데이터셋의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헐스 디시즈랑 체스트 페인을 이제 묶어줍니다. 그룹으로 묶는다 하는 걸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엄청 쉬운데요. 헐스 디시즈가 이렇게 0, 1로 묶여지고 그런 다음에 각각 그 이후로 또 체스트 페인 타입이 묶여집니다. 각각의 범주 4개가 구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고 그런 다음에 에이지, 또 맥스 HR, 콜레스테롤 그 값들을 이제 각각 열로 가지고 와서 평균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간단한 코드인데 불구하고 결과가 아주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바이를 잘 활용해 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거 꼭 복습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얘만 떼어와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룹 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룹을 묶어봤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씩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작성 한번 해보세요. 옆에다가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별로 묶어준 다음에 BP로 평균을 구해볼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번엔 그룹 바이 이용해서 성별로 그룹을 묶어준 다음에 그리고 레스팅 P에 대한 각각의 이 범주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복습하실 다른 변수들을 넣어보셔가지고 또 다른 함수로 복습을 해주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